정하나, 공정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온정시장 골목, 나직하고도 쉰 목소리가 정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며 멈춰선 정한의 눈앞에 중절모를 깊게 눌러쓴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30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자취를 감췄던 사람, 매년 제사까지 지냈던 그 얼굴이 낡은 사진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 생생하게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정하나. 이제 제법 의사 노릇을 하는 모양이지? 노인의 서늘한 음성에 정한의 손에서 핸드폰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3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돌아온 이 목소리는 과연 온정시장에 어떤 파란을 몰고 올까요? 사라졌던 진실이 고개를 드는 그 순간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나선의 여사와 한성미 박사는 아침 식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주아야, 박 팀장한테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은지 한번 물어봐라. 아니면 이번 주말이라도 어떠니? 아침 식탁의 고요를 깬 것은 한성미 박사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주아의 가짜 남자친구로 인사를 왔던 준혁의 매너에 완전히 매료된 성미는 밥숟가락을 들 생각도 잊은 채 연신 준혁의 칭찬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주아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된장국이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졌지만 차마 엄마의 길을 꺾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제 다녀갔는데 벌써 또 불러요? 박 팀장님도 바쁜 사람이에요. 회사 일도 산더미 같고. 주아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깨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주아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갓 구운 조기살을 발라 주아의 밥 위에 얹어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바쁘긴 왜 바빠? 사랑하는 여자 부모님이 부르는데 열일 제치고 와야지. 어제 보니까 준혁이는 정말 내 스타일이더라. 전문가 포스도 좀 나는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예의 바른 태도가 딱 우리 집 사위감이야. 옆에서 묵묵히 식사만 하던 공정한 원장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가다듬었습니다. 동익과의 절교 선언 이후 마음이 복잡했던 정한이었기에 성미의 과도한 열정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눈치였죠. 성미, 당신, 그래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이제 겨우 한 번 본 친구인데 결혼 날짜라도 잡을 기세네. 어머,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해요?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아를 바라보는 그 눈빛. 진심이 뚝뚝 떨어지는 거 못 봤어요? 성미의 말에 주아는 사례가 들려 쿨럭거렸습니다. 진심이라니요. 어제 준혁이 보여준 건 그저 연극 배우 뺨치는 혼신의 연기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오히려 진짜 진심이 뚝뚝 떨어졌던 사람은 집 밖 주차장에서 질투에 눈이 멀어 담벼락을 노려보던 양현빈 이사였죠. 그때 조용히 밥을 먹던 막내 우재가 고개를 들며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근데 누나, 어제 박 팀장님 가고 나서 집 앞에서 무슨 일 있었어? 밤늦게 누가 우리 집 담벼락을 발로 뻥뻥 차는 것 같던데. 내가 창밖을 보니까 웬 키 큰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가더라고. 우재의 말에 주아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현빈이 질투를 참지 못하고 대문 벽에 화풀이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이마저도 준혁의 열정으로 착각하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머, 들었어? 준혁이가 주아랑 헤어지기 아쉬워서 집 앞을 못 떠나고 서성였나 보네. 사랑이 넘쳐서 담벼락까지 찰 정도면 우리 사위 될 자격 충분하지. 안 그러니 주아야? 주아는 차마 그 남자가 엄마가 그토록 싫어하는 양지 바른 한의원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킬 뿐이었죠. 성민은 주아의 당황한 기색을 수줍음으로 오해하고는 준혁이 선물한 보자기 속 갈비찜을 다시 칭찬하며 아침 식탁의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당신도 오늘 저녁 퇴근하고 그 갈비찜 좀 데워 먹어봐요. 준혁이네 집안 교육이 정말 잘 됐더라고. 이런 귀한 사위를 두고 당신은 왜 자꾸 딴소리야? 온정시장 사람들도 이제 나 한성미 박사가 사위 하나는 끝내주게 얻었다고 다들 부러워하겠지?
성미의 위풍당당한 선언에 정아는 결국 고개를 내저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주아는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오늘 출근해서 현빈의 그 지독한 질투를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한성미의 오해는 깊어만 가고 진짜 남자친구 현빈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위태로운 평화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아의 아침은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양그룹 로비는 아침부터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을 감도는 기류는 유독 차갑고도 미묘했습니다. 양현빈 이사는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잘 다려진 수트 매무새를 신경질적으로 만지며 도착 층수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공주아가 팀원들과 함께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현빈의 눈길이 잠시 주아에게 머물렀으나 이내 옆에 서 있던 박준혁 팀장에게로 옮겨갔죠. 준혁은 현빈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어제 주아네 집에서 얻어온 갈비찜 보따리를 일부러 흔들어 보이며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양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잠은 좀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아주 꿀잠을 잤거든요. 준혁의 능청스러운 인사에 현빈의 미간이 눈에 띄게 꿈틀거렸습니다. 현빈은 주아네 집 앞 차 안에서 2시간이나 기다리며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던 기억이 떠올라 속이 뒤틀리는 것만 같았죠. 박 팀장님, 그 보따리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습니까? 아침부터 이게 뭡니까? 그리고 공프로, 회사 로비가 반찬 가게도 아니고 말입니다. 현빈은 평소에 다정한 부름 대신 주아를 유독 딱딱하게 공프로라 칭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런 현빈의 속도 모르고 보따리를 제 코미까지 가져다 대며 오히려 냄새를 한껏 들이마셨습니다. 아니, 양 이사님, 아침부터 웬 냄새 타령입니까? 이건 어머님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온정 최고의 명품 요리라고요. 어제 한 박사님이 어찌나 저를 예뻐하시는지 사위 대접 제대로 받느라 배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라는 단어가 현빈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사위인데, 내가 진짜 그 집 딸이랑 연애 중인데. 현빈은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주아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주아는 현빈의 유치한 질투가 귀여우면서도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 조용히 눈치만 살폈습니다. 양 이사님, 진정하세요. 아침이라 예민하신 건 알겠는데 갈비찜이 무슨 죄라고요. 박 팀장님도 그냥 감사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주아의 조심스러운 중재가 오히려 현빈의 섭섭함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현빈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주아를 쏘아보았죠. 지금 공프로는 내 편이 아니라 박 팀장님 편을 드는 겁니까? 이거 정말 섭섭하네요. 회사 로비에서 이런 음식 냄새 풍기는 게 업무 환경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현빈의 서슬퍼런 반응에 주변 직원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셋이 나란히 올라탔을 때 좁은 공간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전광판 숫자만 바라보았고 주아는 현빈의 뒤에서 몰래 그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현빈은 준혁의 시선을 피해 주아의 가방 주머니에 작은 쪽지 하나를 슬며시 찔러 넣었습니다. 쪽지에는 휘갈겨 쓴 글씨로 나 배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자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점심에 옥상으로 안 오면 나 진짜 사고 친다. 라는 절박한 협박이 적혀 있었죠. 주아는 쪽지를 읽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아르헨티나에서 온 냉철한 이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 같은 투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현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먼저 내려버렸습니다. 멀어지는 현빈의 뒷모습을 보며 주아는 오늘 점심에 이 질투쟁이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기분 좋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아가 서울 한복판에서 사랑의 질투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는 사이 온정시장의 낡은 약국에는 그보다 훨씬 무겁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선의 약사님은 손님이 뜸한 오전 시간 조용히 약봉투를 접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약국 안의 정적을 메우던 그때 단골 손님인 지인이 숨을 헐떡이며 약국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약사님, 나선의 약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나 정말 미친 게 아니라니까요. 지인의 호들갑에 선혜는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다음 한마디에 선혜의 미소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어제 온정시장 뒷골목에서 누구 봤는지 알아요? 확실해요. 그 꼿꼿한 뒷모습이랑 안경 너머로 사람 꿰뚫어보는 눈빛. 30년 전 그 공원장님이었다니까요. 선혜는 쥐고 있던 약 봉투를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30년. 이미 기억의 무덤 속에 깊이 묻었다고 생각한 이름이 지인의 입을 통해 다시 불려 나왔을 때 선혜의 심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터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사람 잘못 보신 거겠죠. 벌써 세월이 얼마인데 그 양반은 이미 내 인생에서 지운 지 오래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요. 선혜는 애써 담담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약을 짓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포기하지 않고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장님 걸음걸이를 어떻게 잊어요? 너무 놀라서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인데 이거 좀 봐요. 그리고 혼자도 아니었어요. 옆에 어떤 점잖은 할머니도 계시던데 그분이 누구랑 닮았나 했더니 예전에 그 양지 바른 한의원 할머니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지인이 내민 핸드폰 화면 속에는 낡은 중절모를 쓴 노인과 그 곁을 지키는 노부인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온정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 희대의 야반도주 사건. 정한의 아버지와 현빈의 할머니가 눈이 맞아 사라졌다는 그 치욕스러운 소문의 주인공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선혜는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걸 왜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대체 어디서, 언제 본 건데요? 선혜의 목소리가 떨림을 이기지 못하고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당황한 지인이 뒷걸음질을 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선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혜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 셔터를 내렸고 대낮인데도 어둠이 내린 실내에 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낡은 가운과 청진기를 꺼낸 선혜는 그것들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약국 안의 시간이 30년 전 그날에 멈춰버린 듯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선혜는 결심한 듯 눈물을 닦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0년을 돌아온 그림자가 이제 막 두 집안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혜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온정시장이 떠들썩하게 시끌벅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고기 나갑니다. 은빈아, 3번 테이블 불판 좀 갈아드려. 손님 기다리시잖니. 양동숙은 가게 로고가 새긴 앞치마를 휘날리며 개업 첫날의 전장에 뛰어든 장수처럼 씩씩하게 호를 누볐습니다. 한의원 실장 유니폼 대신 선택한 이 투박한 차림새가 동숙에게는 오히려 어울려 보였죠. 한의원을 그만두고 아버지 양선출 원장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문을 연 고깃집은 개업 첫날부터 그야말로 문전성시였습니다. 고소한 삼겹살 냄새가 시장 입구까지 진동하고 축하 화환들이 입구를 가득 메운 광경은 동숙의 새로운 시작을 화려하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알바를 하기로 했던 민서 대신 급하게 투입된 은비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불판을 나르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벨소리에 대답하느라 은빈의 입은 한 자는 툭 튀어나와 있었죠. 아니, 바빠 죽겠는데 대체 고모는 어디 갔어? 우재 오빠. 근데 사장님은 어디 가고
우리만 이렇게 부려먹는 거야? 나 진짜 허리 끊어지겠어. 은빈이 씩씩거리며 빈 불판을 챙겨 주방 쪽 탕비실로 향하던 그때였습니다. 식당 뒷문 쪽 어두운 복도로 공대한이 주변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한은 오지나 간호사가 병원을 봐주는 틈을 타 동숙에게 줄 개업 축하 선물을 품에 꼭 안고 있었죠. 동숙아, 정말 축하해. 시장 입구부터 고기 냄새가 어찌나 좋던지 우리 동숙이 이제 진짜 사장님 다 됐네. 어머, 오빠. 이 바쁜데 오면 어떡해요. 누가 보면 정말 어쩌려고요. 그래도 와주니까 진짜 힘이 나네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동숙은 대한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는 식자재가 쌓인 탕비실 구석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시끄러운 홀의 소음을 뒤로하고 두 사람만의 짧고도 뜨거운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은 동숙의 얼굴에 묻은 기름기를 조심스레 닦아주며 애틋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동숙, 넌 내 인생의 가장 맛있는 처방전이야. 사장님이 되든 알바생이 되든 난 언제나 네 편인 거 알지? 우리 그냥 오늘 고기 구우면서 사람들한테 다 밝혀버릴까? 나 더는 숨어있기 싫어. 오빠도 참 농담도 잘하시네. 우리 아빠랑 오빠가 알면 당장 불판 다 엎어버리고 시장 한복판에서 전쟁 날걸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당당하게 오빠를 우리 집 사위로 맞이할 테니까. 알았죠? 대한과 동숙이 서로를 꽉 껴안으며 설레는 약속을 나누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탕비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새 불판을 챙기러 왔던 은빈이 눈앞의 광경을 목격하고는 손에 든 집게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고모, 지금 여기서 공 원장님 동생이랑 뭐 하는 거야? 나 민서 언니 대신 죽어라 고기 나르고 불판 가는데 사장님은 여기서 연애질이야? 내 눈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지? 은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두 사람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동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만 벙긋거렸고 대한은 결연하게 동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알바하느라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은빈의 눈초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은빈은 앞치마를 내팽개치듯 벗어던지며 고깃집을 뛰쳐나왔고 이 폭풍은 곧장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 온정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만 양지바른 한의원 집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깃집 마감 청소까지 억지로 마무리하며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은빈은 고모의 기막힌 미래를 목격한 충격이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았죠.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향하려던 순간 복도 끝 민서가 머무는 창고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은빈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은빈은 의아한 마음에 까치발을 들고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새엄마 차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민서가 잠시 샤워를 하는 틈을 타 방 안을 정돈하는 척하며 민서의 가방 옆에 놓인 낡은 펜던트를 홀린 듯 바라보고 있었죠. 이 펜던트 분명히 어디서 본 적이 있어.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설마 민서가 그 아이인 걸까? 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펜던트 안에는 세리가 그토록 확인하고 싶어 하던 민서의 과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세리가 조심스럽게 펜던트의 이음새를 열어 사진을 확인하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은빈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새엄마, 지금 이 밤중에 민서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집 왜 이래요? 고깃집에선 고모가 속을 썩이더니 이젠 집구석에서 엄마까지 남의 물건을 뒤지는 거예요? 우리 집 진짜 콩가루 집안이야? 은빈의 쩌렁쩌렁한 추궁에 세리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펜던트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미 예전에 민서의 가방을 구경하다 그 펜던트 속에서 민서의 아기 때 사진을 직접 확인했던 은빈이었기에 새엄마의 행동이 더욱 수상하고
파렴치하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당황한 세리는 다급하게 표정을 관리하며 은빈의 팔을 붙잡고 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은빈아, 너 안 자고 왜? 이건 그런 게 아니라 가방이 열려 있길래 닫아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민서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상자를 치우는데 가방이 열려 있었어. 오해하지 마. 닫아주긴 뭘 닫아줘요? 가방을 아주 통째로 뒤지고 있으면서 그 펜던트 내가 예전에 봤는데 그 안에 민서 아기 때 사진 들어있더라고요. 엄마가 그걸 왜 그렇게 궁금해하는 건데요? 혹시 뭐 훔치려고 그런 거 아니죠? 은빈의 매서운 일침에 세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빈은 이미 사진을 봤다니. 하지만 세리 자신은 은빈의 방해로 인해 끝내 그 사진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필사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은빈을 달래어 방으로 보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은 의구심과 불안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서가 잠결에 엄마라고 나직하게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세리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창고방의 서늘한 정적은 어느덧 시장 골목의 차가운 밤 공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밤 공기는 30년 전 그날처럼 가슴 시린 인연의 시작점에 서 있는 정한과 동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정시장의 밤은 깊어갔지만 정한과 동익 사이의 냉기는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동영상 사건으로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정한은 동익의 깊은 사과에도 들어주지 않자 동익이 절망하고 정하는 마음이 무거운 채 돌아서는 두 남자는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골목 어귀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멈춰 섰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골목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자락,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어둠 속에서 낡은 중절모를 쓴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온정시장도. 그리고 너희들도 세월이 참 무색하구나. 나직하게 읊조리는 그 쉰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정한과 동익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정한을 가만히 응시하자 정한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고 동시에 그토록 원망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매년 제사까지 지냈는데 어떻게 이제야 나타난 거냐고요?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우리를 버리고 간 게 정말 맞긴 한 거예요? 정한의 가슴 찢어지는 외침에 옆에 있던 동익은 넋이 나간 듯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깊게 파인 주름진 눈으로 정한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한의 손에서 가방이 힘없이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시장 통로 너머로 급하게 달려오던 선혜 역시 그 자리에 돌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30년 전의 상처가 생생한 현실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선혜야, 나 왔다. 너무 늦었지? 30년 만에 전하는 인사가 고작 이것뿐이라 미안하구나.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노인의 시선이 선혜에게 머물자 선혜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돌아온 그림자가 두 집안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지 온정시장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서늘하게 깊어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공기철 원장의 귀환. 이것은 두 집안을 화해로 이끌 축복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진실을 폭로하며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과연 30년 만에 돌아온 공 원장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